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독특함을 인정받은 제주의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연유산과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등 자연과학 분야와 함께 인문학적인 가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e is adopted.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자 회의장에서 축하 인사와 함께 박수가 쏟아집니다. 지난 2009년 해녀문화 보전과 전승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등재를 추진한 지 7년 만의 쾌거입니다. 제주를 넘어 온 인류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이 되었기에 그동안 정말 고난을 이겨온 해녀분들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 해녀 문화가 특유의 공동체 문화 등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해녀들의 물질이 자연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류의 문화적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유네스코로부터 인정받은 것인데요. 동시에 제주 해녀 문화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해주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400여 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번째입니다. 옛날에는 해녀를 좀 천하게 봤는데요. 지금은 해녀들이 나는 당당하게 어디 가도 해녀다. 이미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화산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이어 해녀문화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5관왕의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환영하는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관홍 도의회 의장은 제주 해녀의 도전과 개척 정신은 세계인의 정신적인 지주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됐고, 이성문 도교육감은 해녀를 중심으로 제주 정체성 교육을 충실히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제주 해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주 해녀 문화가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게 됐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는 해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김현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32의 젊은 해녀 강경옥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섬으로 들어옵니다. 물질 4년 차, 어릴 적 물질을 마친 엄마 옆에서 성게를 까던 소녀는 상군 해녀인 엄마에게서 물질을 배워 해녀가 됐습니다. 두려운 바다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엄마한테 배우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기술 같은 스킬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요. 하지만 엄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가족 간의 해녀가 전승되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문 일이 됐습니다. 해마다 10여 명이 물질을 하다 사망할 정도로 매우 힘든 직업이지만 지난해 해녀 1인당 평균 소득은 553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어촌계나 해녀회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 정식 해녀가 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어촌계에서 해녀를 가르치겠다 해서 그런 소규모의 그러니까 부턱 해녀 학교를 희망하는 어촌계별로 지원을 해주면 그 어촌계에는 계속 다음 해녀가 나올 것이고요. 1965년 2만 3천여 명에 이르던 제주 해녀는 현재 4천여 명으로 반세기 만에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해 20-30년 뒤면 명맥이 끊길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해녀들의 소득을 높이면서 안전한 조업 여건을 갖추고 새로운 해녀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제주를 상징하는 농작물인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데요. 올해 감귤은 맛이 좋은 데다 생산량은 예년보다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중산간의 높은 일항에 타이백 피복을 한 감귤원에서 노지감귤 수확이 한창입니다. 노지감귤의 당도를 측정해보니 13브릭스까지 나옵니다. 9월 이후 잦은 비 날씨로 산 함량이 크게 낮아 감귤의 맛을 좌우하는 당산비가 11.8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도는 이제 저희 농장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12브릭스대인데 산이 한 0.8, 0.7 그 정도 되다 보면은 당산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입맛에는 아주 좋은 귤입니다. 올해 감귤 생산량은 5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만 톤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노지 감귤의 평균 경락가는 10kg 한 상자에 1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2,000원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산도가 낮다 보니 수확 후 저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산 함량이 낮다는 것은 저장성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썩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따서 3일 내지 5일 그늘에서 말려서 그 후에 선과를 해서 썩은 것을 가려내서 출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5월에 발표하는 1차 관측 조사가 실제 생산량보다 많아 상인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5월에는 감귤꽃 개화량만 발표하고 생산 예상량은 공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인 1을 웃도는 1.23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비용은 당초 계획보다 8천억 원 늘어난 4조 8,7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한 뒤 2020년 토지 보상과 함께 착공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요일별 배출제가 어제부터 제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홍보가 부족한 데다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클린하우스 옆에 스티로폼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로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통 안에도 종이박스와 비닐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됐지만 클린하우스에는 아직도 많은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요일별 배출제를 설명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바뀐 쓰레기 배출 제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밀리를 버리러 오기가 힘들 죽겠나. 그게 좀 불편하겠다요.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류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맞게 배출하는 제도. 내년 1월부터는 서귀포시에서도 시범 운영이 시작돼 7월부터는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시청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조까지 전부 같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요령과 시간제 배출 요령을 각각 계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3천여 개의 클린하우스를 감시하기에는 단속 요원과 CCTV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14만 명을 웃도는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8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그제 확인된 환자 34명 외에 전날 결석하거나 일찍 귀가한 학생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식중독 의심 증상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초조 대장경을 보관했던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서 돌로 만든 수조가 발굴됐습니다.
초조 대장경을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책으로 찍어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 MBC 한태현 기자입니다. 팔공산 부인사지 발굴 현장입니다. 두 개로 구성된 가로 175, 세로 435cm의 제법 큰 돌수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수조 옆으로는 계곡으로 이어진 40여 미터의 돌수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초조대장경 봉안터 추정지가 발굴된 곳 바로 옆입니다. 이 때문에 대장경을 찍어내기 위한 곳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무에 각 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책을 찍어야 될 거예요, 그지? 저 대장경 하면 찍는데 종이가 필요하다. 딱을 그때는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수조와 함께 둥글게 생긴 돌무더기인 원형 석열 유구와 부인사가 적힌 기와 등도 발굴됐습니다. 대웅전과는 다소 떨어진 곳으로 대장경 인쇄가 아니더라도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던 공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을 담아두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할 때 이제 쓸 수 있고 어떤 신성시되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갈 때 초조대장경 봉안 추정터에 이은 보조시설 추가 발굴로 1232년 몽고 침입 때 소실된 초조대장경의 흔적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어제 퇴근길 무렵부터 기온이 떨어지더니 오늘 아침 무척 쌀쌀합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찬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또 중산간 이상적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도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4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외투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낮 기온도 11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맑은 날씨 속에 시야도 10km 이상으로 탁 트여 있는 모습입니다. 섬 지역도 찬바람이 불면서 11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오라동 연삼로 하늘어마트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3살 강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운전자 24살 정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내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촛불 집회가 열려 일부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제주시청에서 광양 로터리와 8호 광장을 왕복하는 1.8km 구간의 한 개 차로에서 시가 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방송사 노동조합들에 잇따라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JIBS 지부는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82%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BS 노조도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7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선포식이 어제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적십자사는 내년 1월 말까지 11억 원을 목표로 세대주는 10,000원,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모금할 계획입니다. 모금액은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 기금과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